네. 자, 그러면 요즘이 아니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애널리스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반도체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뭐 최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말씀하고는 맞지 않게 네. 제가 지난 몇 년간 몇 번의 사이클을 잘 맞췄었는데 네. 사실 요번에 업사이클은 잘 못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그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생각한 것보다 네. 주가 상승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꺾일 줄 아셨군요.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네. 꺾이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경기, 네.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산업에서의 큰 변화, 네. 세 번째는 그 해당 회사의 경쟁력.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 서로 어떨 때는 뭐 매크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어떨 네. 때는 또 해당 산업에 큰 변화가 영향을 더 크게 주고 하는 것인데 예. 제가 이번에 그 AI 쪽에 이 초기 투자기에 강력한 이런 경쟁적인 투자, 요거의 그 파괴력을 조금 낮게 제가, 보셨고. 낮게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틀렸죠. 근데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대신 그게 조금 빨리 준비하냐 늦게 준비하냐지 그 전체 양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거를 종종 봤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2000년도 인터넷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사실 뭐 AI가 더 큰 영향을 줄 거냐, 인터넷이 더 큰 영향을 줄 거냐, 그건 뭐 봐야겠지만은 인터넷 때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 업사이클 버블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01년, 2년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요번에 AI 사이클이 이제 그때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한 2년 정도 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매크로 경기의 사이클은 둔화 국면으로 좀 네, 전환되는 네. 면이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면에서 네. 제가 이제 실수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먼저 좀 사과를 드리고 네, 시작해야 될 것 하셨고.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조금 그 단신 혹은 뭐 좀 작은 이슈들부터 먼저 좀 체크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큰 흐름보다는 먼저 삼성전자 HBM3 뭐 퀄 테스트 통과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저 뉴스들이 막 같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뭐예요, 전 진실이? 일단은 그 HBM3는 지금 공급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엔비디아 향으로 5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 HBM3E는 예. 8단이고 12단 있잖아요. 네. 근데 HBM3E 8단은 지금 단품 칩의 그 인증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품 칩들을 다시 이제 그 코어스라는 패키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야 네. 최종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최종품에 대한 인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8단을. 그 진행 중이에요. 예,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단품 칩은 통과했는데 예. 그 최종 제품에 대한 인증은 아직 진행 중이고 12단은 이제 현재 단품 칩을 인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품 칩이라는 거는 8단 쌓을 때 그 한 단 한 단이 네, 단품이에요? 예, 하나. 그거 한 단 한 네. 단이 하나. 예. 아,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쌓고 코어스라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예. 해야 이제 그 최종 제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증 중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무슨 처음 반도체 납품한 회사도 아닐 거고 삼성전자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자 최종 제품 드릴게요. 이거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코어스라는 패키지로 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단품 칩 자체는 통과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패키지화해서 네. 그 다음에 그게 또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정황상 돌아가는 지금 환경상 네.
과거보다는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높아졌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패키지 할 때 핵심 그 회사들은 어디예요? 뭐 주로 얘기하는 본딩 회사들이죠.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칩들을 쌓아서 예. 거기로 TSB로 구멍을 뚫고 그 칩들하고 칩들 사이를 이제 또 본딩으로 붙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막 한민이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이 데죠. 예, 이제 예. 중요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삼성전자 그 퀄테스트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계속 요 며칠 사이에 좀 뜨길래 거기 좀 정확히 뭐가 맞는 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품은 통과 그러나 패키지까지 돼서 최종 제품은 아직 아닌 인증 거고. 중이다. 예. 하긴 최종 제품까지 만약에 통과했으면 이 정도 뉴스로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하던데. 네. 그래서 HBM3 2에 그러니까 8단. 예, 그렇죠. 8단, 12단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8단 지금 이제 패키지 요거 된 거 최종 테스트가 진행 중. 네. 그 정도로 지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SK는 올해 한 4분기 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올 것 결과는. 같고요. SK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HBM3 8단이 이미 공급 중이고 공급 중이고 12단은 지금 인증 중이죠. 12단 인증 중. 네. 아, SK가 빠르네요, 확실히. 근데 하이닉스가 좀 빠르죠. 알겠습니다. 그 8단하고 12단하고는 성능 차이 많이 나요? 성능보다 용량의 차이가 크죠. 용량의 차이가. 용량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동시에 그 저장할 수 있거나 뭐 내보낼 수 있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네네.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지금 AI 관련해서는 뭐 지난 한 6개월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가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인 건가요? 그게 이제 네. 그 향후 경기 전망의 저 반도 접항 전망의 핵심인데 네. 저가 아까 잠깐 인터넷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 그 어떠한 커다란 그 메가 트렌드가 발생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초기에는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그런 뭐 장비라든지 부품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때는 시스코의 장비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때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들을 그렇게 지금 확보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경쟁적인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보다 이상 더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쌓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일단은 그 구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쌓이는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거죠. 네. 업황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성장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항상 모든 메가 트렌드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요번에 초기 AI 투자는 물론 나중에 성장하겠지만 다시 지금 요번 초기 성장 국면에서 어디에 와 있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월 하순에 하반기 전망을 지금 자료를 내면서 예. 거기에 제목을 HBM 수급의 아이러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특히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네. 지금 GPU나 이런 가속기 반도체들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AI 투자하면서 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구매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HBM도 거기에 같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열어놨는데요. 자, 뭐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그 캐펙스 전망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빅테크 업체 14개사의 올해 캐펙스 전망치는 사실은 계속 사용 조정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9일자로 제가 업데이트한 거를 보면 올해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는 34.3% 작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6월 달 들어와서 34.1%, 7월 달 들어와서 34.0%로 아주 조금 지금 처음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나중에 이제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게 계속 하락하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34%도 엄청난 그런 캐펙스 증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좋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초기 투자기에 경쟁적인 그런 강력한 AI 투자 이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네. 저는 그게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내년 1분기 들어가면 일단 올해에 대한 리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AI 쪽에 투자를 했는데 예. 실제로 AI에서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냐. 자, 그리고 향후에 경기를 보아하니 뭐 경기가 어떨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올해도 우리가 강력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투자가 좀 과했나 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표 같은 거 좀 너무 많이 쌓았나 보다. 그럼 올해는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든지 네. 그게 아마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에 그때 아마 이제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한 투자를 했는데 AI 매출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지표도 너무 많이 쌓아놨다. 네. 근데 향후에 경기도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 캐펙스 증감률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슬로우 다운 될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대만에 가서 대만 서버 ODM 업체들 좀 만나고 왔는데 네. 대만 서버 ODM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자기네들이 주문받은 AI 서버의 양이 네. 49만 대래요. 많은 거예요? 작년에 18만 4천 대였으니까 네. 올해 167%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만 말고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AI 서버 만들 테니까 근데 양은 아주 적을 거예요. 대만이 거의 다 대부분 만드니까. 예. 저는 올해 아마 AI 서버 생산량은 55만 대에서 60만 대 사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거든요. 많이 증가하는 거긴 하죠. 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HBM을 탑재하는 뭐 GPU 포함한 가속기 반도체는 올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거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본 건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어스라는 거 없이는 이 가속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코어스 캐파가 어느 정도나 각 가속기 반도체 업체들한테 할당되냐에 따라서 업체들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한테 15만 8천 장, 암코한테 3만 5천 장을 지금 확보를 해서 올해 연간으로 19만 3천 장의 코스 캐파를 좀 확보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코스 캐파를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코어스 웨이퍼당 나오는 GPU 수, 그 다음에 생산 비중대로 계산해 보면 올해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GPU 생산량이 472만 9천 개입니다. 네. 이게 맥스 생산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AMD가 64만 개, 그 다음에 인텔이 20만 개,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ASIC이나 FPGA 기반으로 만드는 가속기 반도체가 또 한 300 몇십만 개 해서 토탈 한 930만 개 정도를 올해 최대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속기 반도체를. 네. 코스캐파가 딱 이 정도예요. 이게 맥스 생산량이란 말이에요.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이.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만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올해 코스캐파 100% 풀리 돌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472만 9천 개의 GPU가 AI 서버당 8개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거 나누기 8해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AI 서버가 59만 대예요. 예. 아까 제가 올해 대만 업체들이 ODM 업체들이 주문받은 AI 서버의 양이 49만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60만 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엔비디아 GPU만 갖고도 사실은 AI 서버 다 커버돼요. 자, 그리고 AMD랑 인텔 GPU까지 포함하면 67만 대 만들 수 있고 예. 거기에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가속기 반도체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이 네. 지금 AI 서버의 생산량을 커버하고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계속 물량 부족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지금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특히 중국 업체들. 네. 중국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H20이라는 거를 지금 중국에다 팔고 있지만 네. 또 중국에도 뭐 바이트댄스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GPU를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GPU들이 최신 GPU에 비하면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서 뉴스에도 난 걸 보면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을 통해서 걔네들을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 최신 GPU들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야 몰래. 걔네들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워낙 GPU가 모자랐고 하니까 또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하니 지금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투자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HBM이니까 자, HBM의 수요라는 거는 AI 서버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아니고 가속기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가속기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맥스로 만들 수 있는 930만 개를 올해 만든다고 가정하고 네. 거기에 HBM들이 보시는 것처럼 HBM2E, 3E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HBM들의 개당 D램 용량이 16GB짜리, 24GB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속기 반도체당 HBM이 들어가는 숫자를 보면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평균 3개씩 들어가고요. 네. GPU들은 5개, 6개, 8개씩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곱해가지고 올해 HBM의 맥스 수요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억 8,200만 기가바이트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최대 수요량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HBM 업체들 생산 계획을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7억 기가바이트, 삼성전자가 6억 기가바이트, 마이크론이 8천만 기가바이트를 생산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네. 이거 다 합치면 14억 기가바이트에 달해요.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최대 수요량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 HBM 캐파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1억 기가바이트 덜 생산 계획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보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수율이 더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는 6억 기가바이트도 보다도 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캐파는 HBM 캐파는 이거 다 수율 감안한 생산 계획이니까 실제로 14억 기가바이트보다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을 만큼 이미 캐파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 올해 총 수요량을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7억 기가바이트만 가지고도 다 커버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거를 그동안 잘 안 사가려고 하고 또 뒤로 인증도 미루고 그랬던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 거를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내년을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올해는 15만 9천 장을 지금 코스캐파를 엔비디아가 확보했지만 지금 내년에는 TSMC한테 30만 장을 달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거의 내년에도 100% 가까운 성장을 지금 엔비디아는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HBM 캐파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내년 초나 상반기 정도 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하이닉스 물량 갖고는 부족한 시기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그런 인증을 올해 내로 완료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것도 사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증에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물론 내년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퀄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안 사가겠지만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네. 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제가 올해 맥스 수요량이 8억 8천만 기가바이트라고 말씀드렸고 네. 엔비디아가 내년에 지금 100% 가깝게 성장할 거라고 본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년에 한 17억 기가바이트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그런데 올해 캐파는 이미 14억 기가바이트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만큼 캐파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메모리에 18조, 1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D램에 한 16조 원 쓸 것 같아요. 네. 그거 전부 다 H밴 캐파, 그 다음에 원비나노 전환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못 파는 한이 있어도 하이닉스만큼 캐파를 올린다는 지금 전략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론이 올해 캐펙스가 80억 달러인데 올해 4분기부터는 적어도 매 분기 30억 달러 이상씩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마이크론도 한 130억 달러, 한 17조 쓴다는 겁니다. 마이크론도. 네. 자, 그러니까 내년엔 또 캐파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HBM의 제품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HBM은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할 거예요. 수급이. 네. 자, 그러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개시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그럼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네. 철렁철렁 하는 것이 이런 우려도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요 상황들까지는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지를 아니면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전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아. 네, 삼성이 요번에 잘 통과할지 안 할지 뭐 하이닉스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네. 통과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볼 테고 그쪽은 그렇게 봐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생산 계획이 수요보다 많아도 네. 삼성전자가 못할 거니까 우리 결국은 이제 수급은 여전히 좋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심화되고 이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 심화 그다음에 이제 또 공급이 좀 과잉으로 전환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의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년 1분기 말 2분기 초에 빅테크 업체들이 야 이거 경기도 안 좋고 우리가 좀 과잉하게 투자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AI도 생각한 것보다는 매출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투자를 슬로우 다운 한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랑 맞물리면서 이제 업황이 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3를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겠죠. 그거 그렇죠. 물론 시간이 이제 문제인데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그러면 실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올해 말이냐 아니면 내년 초냐 요 정도 시간 아니에요? 그 그러지 시간. 않을 수도 있죠. HBM3는 뭐 몇 년 걸렸으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상 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물량만 갖고는 올해는 됐는데 네. 내년에는 특히 초나 상반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 거를 웬만하면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니 원래 우리 저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회사들 주가는 뭐였죠? 그 OECD 글로벌 네, 경기 선행 네, 지수 네, 네. 요거랑 거의 뭐 매우 밀접한 네네. 네, 그거 예측으로 사실 많이 네네네. 예, 그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해요. 네, 지금도 유효한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제가 OECD 경기선행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베이스 뭐 주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은 뭐 거의 똑같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 관계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는
얼마 전에 6월달께 나왔는데 6월달에도 상승세가 유지가 돼서 지금 20개월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도 20개월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6월까지.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YY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YY 증감률. 네. 자, 증감률의 특성상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YY 증감률이 선행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행하잖아요. 네. 이렇게 살짝 선행하고 여기도 선행하고 예. 파란 선이. 예. 그런데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 YY 증감률이 지금 꺾인 지 8개월 됐거든요. 자, 이러면은 과거에 보면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YY 증감률의 선행 관계가 맥스로 가장 길었던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1년 지속된다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벌어져도 1년이라는 거죠? 그랬었어요. 예. 여태까지는. 뭐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랬고 예. 그 관계로 보면 지금 6월 달까지 올랐는데 예. 8개월간 YY 증감률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1년의 격차라 그러면 여기다 4개월 더하면 올해 4분기 초 정도 그때쯤에는 내릴 수 있죠.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어진 게 8개월 벌어진 거고 예. 맥스 벌어지면 1년 정도 벌어지고 네. 짧게는 뭐 한 6개월? 한 개분기. 한 개분기.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맥스로 보면 올해 4분기 초고 또는 그 전에도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꺾여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그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 역사적으로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보다 주가가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러면 만약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네. 7월 달부터 꺾인다든지 예. 아니야 8월 달부터 꺾인다든지 예. 뭐 이러면 사실 7월 달에 최근에 주가 하락 사이클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달에 OECD 경기 선행 꺾이면 네네, 한 9월 정도부터 주가의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다음에 지금 또 시장에서 이 AI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냐, 또 AI 쪽으로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나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비중이 높으시다.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럼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약간 뭐 조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다고 보고 다만 본격적인 매도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는 거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 한두 달 정도 피크 대비 늦게 파는 걸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뭐 엔비디아가 8월달 실적 발표하면서 꺾이기 전에 한번 또 쭉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또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그럼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매도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한 거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서버도 이미 뭐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한번 싹 그 내구재 한번 바꾸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PC 한번 싹 노트북 싹 바꾸고 그거 이제 교체 주기가 지금 이제 딱 왔다고들 아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AI가 탑재된 단말기들 디바이스들이 이제 뭐 PC에서든 아니면 그러니까 노트북에서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든 점점 이제 늘어날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싹 또 바뀌면 이제 서버에서 조금 혹여 미스 나더라도 그런 디바이스 쪽에서 완전히 또 한번 가버리면 올해 내년 반도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현재 PC나 네. 또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실판매량 이런 거 보면 네. PC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출하량의 YY 증감률이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니까 PC는 작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그 대기 막 하는 거 아닌가? 네?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럼? 아니요, 그건 글쎄요. 그건 뭐 올해 하반기 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올해 YY 증감률이 한 자리 쓸 때 한 중반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작년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작년 4분기부터 출하량이 실판매량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특히 중국 시장 같은데 지금 재고가 네. 전고점 수준으로 지금 재고가 올라왔거든요. 스마트폰 재고가. 그래서 안 팔려요? 예,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PC나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막 좋아진다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기존에 PC나 스마트폰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중국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예. 근데 지금 중국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면 6월 달에 중국의 IT 수요 YY 증감률이 마이너스 7%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표들 중국이 지금 안 좋게 안 나오고 좋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중국에서 뭐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PC나 스마트폰이 뭐 갑자기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또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는 AI PC가 많이 팔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D램 탑재량 증가, 수요 증가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쳐요. 코파일럿 뭐 이거 지금 장착한 PC 지금 뭐 곧 나오는데 이게 이제 D램 16GB 이상 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팔리기만 하면은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AI PC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지금 현재 주력 PC 가격이 한 7,800달러 정도 하는데 네. 그 PC 업체들이 그 LLM 서비스만 넣고 1,600달러, 1,800달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속기 반도체에 넣은 그런 AI PC가 지금 3,000달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는 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팔리면 하면 좀 되는데 그게 좀 약간의 문제고,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갤럭시 S24도 이제 AI 스마트폰이라고 나왔는데, 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PC보다 지금 상황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AI 스마트폰이 지금 그 10기가, 12GB짜리 스마트폰에서도 꽤 잘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미 하이엔드에서 10기가, 12GB짜리 스마트폰 쓰고 있기 때문에 네. AI 스마트폰의 비중이 올해 연간 출하에서 한 5%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는다고 하더라도 탑재량 증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느는 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기가 12기가라는 그 메모리 용량 예, 말씀하시는 D램 거죠? 용량. 예. 그럼 그게 보통 좀 하이엔드 뭐 저 삼성 거든 애플 거든 하이엔드로 가면 몇 기가 정도예요? 지금 12기가 정도죠. 12기가 정도 해요. 그 정도에서도 근데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더라. 네. 지금보다 특별히 더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특히 PC는 주로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PC에 들어가는 AI라고 해봐야 챗GPT나 뭐 이런 류의 LLM 서비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구글 제미니 나노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PC가 주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LLM 서비스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큰 호용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AI 쪽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살만한 가격으로 내려오면 성장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D램 수요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그게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 또 워낙 또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는 그 큰 수요차라는 게 이제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뭐 랩탑 뭐 이런 거 포함해서겠죠. 뭐 이런 정도였었으니까 이제 그 각 섹터에 관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또 이제 장이 시작하니까 오늘은 우리 송명섭 위원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간만에 오셨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긴장되셨습니까? 네, 항상 차분한 냉철한 분석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아마 반도체 이슈는 앞으로도 자주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위원님 시간 좀 자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